네, 안녕하세요. 송천 미디어의 송천 FM 마을통 라디오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재익이라고 하고요. 송천동 이 미디어에서 이제 주민의자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네, 어떤 분들인지 저도 궁금한데, 네, 한 분은 이제 저희 기자님이지만, 네, 우선은 각자 이렇게 오늘 처음 뵙는 두 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각자 자기소개를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에서 기후정의 공동체 바오밥이라는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대표를 맡고 있는 방선영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였는데 기후 위기의 그 심각성이 날로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제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도 만들고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활동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국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방금 먼저 말씀하셨던 그 소개하신 분의 남편이고요. 같이 지금 기후위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들의 세대에 일어날 일이 아닌 또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을 저희가 접하면서 너무나 이게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막 쓰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지숙이라고 합니다. 한 10여 년 동안 환경동물보호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뭔가 어떤 활동을 함께 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이고스담이라는 어떤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 남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이제 오늘 소개를 잘 들었고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세 분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 운동을 하시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 건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 송촌 FM에서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실은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좀 늦출 수 있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질문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 질문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편안하게 그냥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질문지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날씨는 항상 변하는 건데 그렇다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네. 사실은 아침, 저녁, 그리고 그 내일 아침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상캐스터들이 오늘의 날씨는 어떠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날씨는 항상 변하는 거죠. 그렇죠. 일기예보를 맨날 그렇죠. 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의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어떤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분이 매일 나빠 있으면 물론 그것은 문제가 그건 되겠죠. 좀 일반적으로. 문제였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날씨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건데 그 전 30년간의 어떤 기후 평년값을 내서 어떤 30년간의 어떤 평균값을 내서 하는 것인데 사람으로 치자면 어떤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는 날씨는 어떤 사람의 기분이라고 했으면 네. 이제 기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네. 급격하게 변했다라고 하면은
기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갑자기 변하면 저 사람 갈 때가 됐나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그래서 그거 어떤 기후 변화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그런 얘기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됐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 그러니까 뭐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가장 주요한 원인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쪽 분들이 네, 번갈아 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다 온실가스, 그러니까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네. 주로 큼직한 그렇게 크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산업에서도 나오고, 뭐 공장식 축산에서도 나오고, 혹은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희 그 군사시설 그런 데서도 나온다고 하고, 교통, 비행기나 뭐 기차, 뭐 자동차 같은 그런 데에서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말 모든 활동에서 진짜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큼직하게는 정부와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에서 주로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움직여서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는 노력을 더 크게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네. 이제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와 기업이 더 큰 역할을 지금은 해줘야 하는 때예요. 지금 변화하지 않고 지금 엄청난 혁명 같은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기후 위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까 남진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후 위기를 막는 건 사실은 거의 힘들 정도예요. 네, 네. 엄청난 변화가 있어도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정부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화를 해줘야 사실은 맞아요. 네, 그 정도예요. 네, 네. 이제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구름을 가림으로써 햇볕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네. 기후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기후 변화는 그 지구가 존재하면서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후 변화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가 엄격하게 아주 급변하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10,000년 동안의 기온 변화가 한 4도라면 네.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기온 변화가 얼마냐면 1.2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10,000년 동안의 4도에서 100년 동안의 1도 1.2라고 하면 거의 25배가 2배의 속도로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산화탄소도 농도도 마찬가지로 0.02%에서 지금은 0.04 거의 2배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네. 가장 가장 시급한 것은 실은 정부나 기업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100개의 대기업이 있겠죠. 전 세계 100개의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70% 차지해요.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은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 개개인들이 사소한 어떤 뭐 이메일 하면 지운다라든지 자동차 이용하지 않고 걷는다고 한다든지 그것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만큼 개인의 지금 활동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얘기죠. 정부가 정말 그 대단한 어떤 결심을 갖고 물론 여러 가지로 탄소 중립을 해서 언제까지 탄소를 몇 프로까지 이산화탄소 줄이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산업 활동 우리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스템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더 나눠서 우리가 얘기할 텐데 네. 기후는 계속 변화하고 있었고 지금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좀 더 급격했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역으로 보자면.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모든 인간은 아니거든요. 거의 선진국에 잘 그쵸. 사는 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다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사실 인간이라고 그냥 다 말하고 싶진 않고 네. 잘 살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걸 너무 쉽게 소비했던 그 선진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 중국 이제 중국도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런 나라들에서 그런 이제 그런 나라의 시민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쵸.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정리를 해주자면은 뭐 모든 사람이 다 나빠 뭐 이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쵸.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노력으로 정부나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움직여서 이제 조금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네,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아까 이제 변화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지구 온난화 이제 지구의 기온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상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세 번째 질문하고 이제 저희가 정리한 바로 연계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도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뭐 지구 기온이 이제 1.5도가 높아지면 1.5도인가? 네, 1.5도 맞아요. 1.5도가 높아지면 뭐 해수면이 막 이렇게 올라서 뭐 몇 미터인가?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네, 당장 이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이 잠긴다 뭐 이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기온이 오르면은 사실 1도, 1.5도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거든요. 그 만약에 네. 저기 내 몸의 몸 네. 온도가 1도가 높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네. 우리가 아침에 14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16도, 17도가 되는 그 기온하고 네. 지금 이 전 지구적인 평균 기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다른 전 세계의 평균 기온보다 좀 더 빨리 그 상승 속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올해가 18도 정도 되거든요. 평균 기온이 다른 데는 이제 13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한반도의 그 지구 평균 기온 상승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 그래서 어떤 지역은 뭐 40도가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마이너스. 그래서 극지방 같은 경우 시베리아 같은 경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계산한 게 전 지구적인 어떤 모든 그 평균 기온을 말하는 15도 아니 1.5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1도가 오르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고 바로 응급실로 가잖아요. 네. 그죠? 그것처럼 실은 우리 지구 온도가 지금 현재까지 1.2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은 1.2도면 0.3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응급실에 갈 상황 정도 되기 때문에 실은 응급실로 간다는 얘기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올해는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기후 위기 단어를 바꿨다는 이유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들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생태 위기를 또 쓰고 이제 기후 비상 사태라는 것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후 비상 사태인데 그 기후 비상 상태에 맞는 응급 처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걸 없는 거죠. 실은 우리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응급 상황이라는 거 안 느끼고 살잖아요. 그쵸. 체감하는 경우는 사실 네. 뭐 주변에서 기후 위기다 바꿔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막 체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것이 네. 이제 아마 이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정책들이나 그러한 그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 게 뭐냐면 방금 선생님처럼 오늘 하루에 내 당장 먹고 사는데 하루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다라든지 네. 폭염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 작년 재작년이죠. 폭염이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폭염도 거의 길고 비도 많이 9월까지. 오고. 예. 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내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느꼈어요. 문제다라고 생각을 네. 했죠. 그런데 올해 이제 또 보면은 그러한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는 지금 변화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생태계는 엄청난 거의 하루에 100개 정도의 어떤 종이 있잖아요. 멸종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태계 파괴가 엄청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질문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된다, 감소도 아니고 왜 중립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사실 안 가는데,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개념이나 이런 의미가 뭐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두 분께서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탄소 중립은 저희가
방금 계속 이야기 나눴던 거에서 이제 핵심은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 배출하는 것들이 거의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뭐 석탄, 음. 석유, 뭐 이런 저희들 화석연료들 그쵸, 사용하는 화석연료. 것들이 네. 거의 대다수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음. 그런 모든 활동들의 탄소 배출이 있는데 그 배출이 되는 거를 다시 흡수를 하지 않는 한 네. 이 탄소 배출은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음. 중립을 맞춰준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 0으로 맞춰주려면 그만큼 그걸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네. 흡수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네. 이제 저희 이제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지금 모든 네. 세계에서 네. 그걸 가지고 파리 협정, 뭐 기후 변화 음. 협약이나 이런 데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뭐 대안들은 좀 이따가도 이야기하시면서 나오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녹지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들 하고요. 왜냐하면 나무나 뭐 식물들이 네. 빨아들이는 그 탄소들이 가장 좋은 이제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저희들이 생활상이나 아니면 뭐 가장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뭐 줄일 수 있는 것들 아까 같이 자동차를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 에너지 같은 것도 전기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정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많은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걸 아무튼 탄소 중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네. 네. 처음 알았습니다. 산소 중립의 정확한 의미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세 분이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아니요. 네. 번갈아 가면서 웃자고 하는 네. 얘기니까. 네, 번갈아 가시면서 내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뭐라고 해요? 실천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 선생님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세요? 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완주에 살면서 네. 제가 아까 바오밥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단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알리는 활동으로서 같이 다큐도 보고 기후 위기 관련 다큐도 보고 채식 요리 수업도 같이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또 뭐 엄마들이랑 아빠들이랑 같이 피켓팅도 해보고 해서 시민들에게 계속 알리는 작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 중 하나는 소비를 덜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다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는 저는 물건을 거의 사지 않아요. 지금 옷도 거의 안 사거든요. 옷 아예 안 사거든요, 지금. 네. 정말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거 어쩔 수 없는 건 사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사지 않아요. 옷 같은 경우도 중고 옷. 그럼 매장에서 필요하면 사거나 뭐 지금 이것도 다 사실 누가 준 거 혹은 치마도 막 5,000원, 4,000원 그런 중고 매장에서 네, 파는 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소비를 덜 함으로써 기업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나는 불필요한 거를 이제는 사지 않는 어떤 그런 좀 생각하는 그래도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소비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갖기도 하고 음식물 같은 것도 이제 조금 덜 만들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 먹거리 약간 농사를 좀 지어요. 그래서 멀리서 어디서 구매하지 않고 네. 가까운 데서 제가 직접 가져오고 택배 배달도 네. 거의 안 시켜요. 웬만한 건 다 가까운 그냥 지역 로컬 안에서 다 해결을 네. 하고 네. 약간의 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냥 그 가게에서 삼으로써 그냥 로컬 안에서도 그 가게들이 경제적으로 약간의 보탬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급적 안 만들기 위해서 그냥 네.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막 발버둥 치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뭐 같이 살고 있어서 방금 말한 뭐 내용들을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네, 네. 우선은 그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저희가 기후 위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에서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거에 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환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재활용도 하시고 어떤 이렇게 분리수거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시고 많이 알게 되셔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네. 기후 위기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성장 사회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이렇게 자본주의를 밟아 나가고 있는 거라서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지 못하면 음. 실제로 이거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인지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네. 이제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네,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그거를 또 강제적으로든 법에 맞춰서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야 된다는 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저희도 크게 막 이게 어떠한 큰 변화를 가져갈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완주군에서 네. 군 의원도 그런 질의응답서를 보내서 네. 기후위기에 관련된 거를 수용하고 또한 음. 그쪽에 이제 생태 감수성에 관련한 제도를 만들고 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꼭 나가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찾아보시고 그런 네.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이렇게 네.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은 저희가 네. 오해할 수 있는데 네. 개인의 활동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네, 네. 개인의 활동과 기업과 국가 요구하는 활동이 같이 가야 하는데 국가와 기업에 더 많이 요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한 2015년쯤인가 그 저쪽 환경에 관한 외국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나라 광고 업계에 계신 분이 네. 엄청 큰 코끼리똥 그림을 거기다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똥을 싼 놈들어 똥을 치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국가가 그 똥을 싸놓고서 네. 그거를 지금 치우지도 않고 저희 같은 개미 같은 서민들한테 그거 지금 치우라고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강조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이 똥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네. 자, 잠시만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내년이 선거잖아요. 내년 이제 대통령도 뽑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수도 뽑고 완주군 같은 경우 군의원도 뽑고 그러는데 이제 네, 내년 선거 때 한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도자가 정말 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인, 정치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의 지금은 대통령 아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쵸. 제가 알기로는 그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 그런 네,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레타 툰베리가 그 유엔에서 연설했을 때도 트럼프가 네, 막 약간 비꼬는, 뭐 꿈이 많은 소녀네요, 막 이런 식으로 비꼬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뭐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만큼 이제 우리가 대표자로 뽑는 정치인이 굉장히 이런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내년 선거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지숙 기자님이 그 이제 본인이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정리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네. 왜냐면 집에서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 않지만 네. 쓰레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음. 그것은 이제 모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슈퍼를 간다 하더라도 네.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가까운 이제 슈퍼나 아니면 로컬 푸드 그런 곳에서 네. 포장을 하지 않은 무포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음.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전주푸드 같은 경우에 일부는 실시했지만 그게 조금 이제 모티브가 돼서 네. 효천지구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좀 무포장을 조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사실은 모두 개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절대는 하지 않아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실천과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움직이려면 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알아야만이, 누군가가 알아야만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또 그 실천이 다른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가능한 기업이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주로 이제 SN을 통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비평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이제 재질이 여러 가지인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품들의 기업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재료를 써서 재활용도 안 되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계속 SN을 통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가능한 네. 소비를 줄이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 라고 실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이게 자본주의의 이제 폐해인 거죠. 그럼 자본주의가 성공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자본주의로 인해서 사실은 이 기후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이 자본주의를 다시 되돌아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좀 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들은 이미 그러한 자본주의의 그 달콤한 맛을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까 우리 방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똥 싸는 놈 치워야 되는데, 대부분 똥 싸는 것들은 그동안에 선진국들 그동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산화탄소 네. 엄청 배출하는 없어. 네. 그런데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뭐 1%도 안 되는 그러한 뭐 아시아 지역에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시민들을 깨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구 쓰다미에서 기후 위기 인식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네. 사람들에게 아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는 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그 플라스틱이라도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을 한다라든지, 그러한 거 일상 속에서 그 전기를 아끼는 어떤 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선 그걸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실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개개인의 실천이 좀 더 국가적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풀뿌리 그런 단체들, 동아리 단체들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더 연대하고, 전주에서라도 연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아까 선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실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단체라든지 물론 어느 정도 소리는 내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정치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국민의 투표로 인해서 정치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내가 지금 편안한 이러한 그 안락한 생활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좀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꾸는 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론 다른 나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였지? 북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는 특히 이제 독일도 그렇고 녹색당이 네. 지금 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그 독일에서 어떤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 선진국가들은 그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대부분 그러한 그 돈이 있어서 어떤 복구 능력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뭐랄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어떤 피해를 못 봤는데, 아마 이번에 그 남유럽이나 독일에서는 굉장히 그 기후 변화에서 뜨끔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네. 예전에는 그 못 사는 나라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이제 뭐 탄소 중립,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실현 가능하지 못한 것들도 많아요. 그냥 숫자로만 전 세계에 이렇게 뭐 표방 이렇게 보여주기 하는 식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정치를 뽑아서
문제 좀 더 기후 위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한 행동들이 시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네. 네, 네,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아쉽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2부 순서도 남아 있어서, 네, 1부의 진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못하신 말씀은 이제 2부에서 다시 이어서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준비한 송천동 마을신문 송천 FM 라디오 방송은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